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그럼 오늘은 또 상황이 조금 좋아지나 싶다가 아주 급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야기 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성일광 연구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게 평화가 짧았어요. 7일. 일주일이죠. 교수님 모시는 날은 사실 안 좋은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안 모셔야 돼. 네, 안 나오면 좋겠는데요. 네. 계속 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잠깐 이제 휴전이 됐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인지를 서로 교환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약간 갈 것 같다. 갑자기 왜 이렇게 틀어진 겁니까? 근데 원래 처음부터 이게 한시적인 거니까. 예, 일시 휴전이었지 뭐 장기 하죠. 휴전을 아예 상정을 하고 했던 휴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상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좀 원래 나흘간 하기로 했던 거를 3일 더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길어지면 또 어떻게 보면 종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네. 결국 다시 전쟁이 제기됐죠. 아니 일주일 할 것 같으면 아니 이건 좀 그런가? 하여튼 일주일을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게 일주일이라는 그 휴전 기간이 양쪽의 전열만 더 정비하고 그렇지. 더 싸울 시간을 주는 거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야, 일주일 동안 하마스 쟤네들 저 전열 정비해서 저기 어디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둘 수가 없지. 이렇게. 그렇죠. 처음에 이스라엘이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러니까 하마스가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주지 말자.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쪽에서는 인질이 지금 뭐 아직도 137명이나 잡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115명은 풀었거든요. 인질을 풀지 못하면 사실상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이겨봤자 그렇지. 의미가 없죠. 네, 네타냐후는 안 되는 거지. 예, 무조건 인질부터 먼저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질부터 풀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에 일주일 동안 이제 잠시 휴전했던 것이죠. 근데 전열 얘기를 했는데 네.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이라는 건 뭐 상호간에 대등한 전쟁의 양상이 있거나 일시적으로 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전열을 가다듬는 건데 지금 이 전쟁이 그런 양상입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 아니면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번도 쉬지 않고 거의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하마스는 어느 정도 숨고르게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질을 석방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럼 인질은 아직 그 하마스가 꽤 많이 여전히 데리고 있는 거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교전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교전에서 엄청 이번에 그러니까. 사상자가 많이 나왔다면서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북부 지역에 원래 들어갔던 지역에서 지상군이 계속 작전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남부 지방에 또 다른 거점이 있습니다. 가자 남부 쪽에 있는 한유니스라는 지역을 거의 뭐 한 이틀째 포격을 계속 공습을 했고요. 네. 지상군이 어제 밤부터 들어갔습니다. 다시 거기도. 아니 남부까지 가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남부 쪽으로 대피하라고 해놓고 다시 이제 남부 지역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하는 남부 쪽은 아주 최남단은 아니다. 최남단의 라파 쪽으로 다 대피를 해라. 지금 하고 있는 쪽은 한유니스, 거기보다 조금 더 북쪽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한유니스나 라파나 전부 다 지금 거의 한 200만 인구가 많게는 200만, 적게는 뭐 180만 인구가 거의 모여 있기 때문에 민간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그 좁은 지역으로 일단 뭐 대피하라고 이제 이스라엘은 얘기를 하고 그럼 남부까지 싹 정리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죠. 사실 북부 지역을 이제 뭐 거의 한 달 동안 했고요. 이제 한유니스 남쪽에 있는 거점 도시 하나 한유니스.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끝나면 그 남단까지 시간이 주어진다면 미국이 시간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밑에 있는 라파 도시까지 이스라엘은 작전을 끝내겠다는 것이 지금 겁니다. 지금 뭐 하마스는 근데 어떻게
저 이스라엘의 원래 목적대로 이른바 그 조직이 붕괴되고 와해가 좀 되고 뭐 지도자들이 어떻게 좀 됐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건재합니까? 중간급 뭐 지도자들은 많이 사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급 지도자들은 아직 건재하다. 그다음에 지휘 통제도 여전히 잘 되고 있다. 아 그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질 석방을 할 때 인질 석방을 계속 협상을 했었고요. 인질 시간을 맞게 딱딱딱 데리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게 통제를 다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아 하마스가. 예, 근데 예. 이제 지금 교전 양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전세가 어떠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일방적인 공격입니까? 아니면 하마스도 반격을 하고 이스라엘 영내로 뭐 미사일을 쏘고? 아니죠. 이스라엘 쪽으로는 계속 뭐 미사일만 쏘고 로켓만 쏘고 있고 예. 지상군이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지는 계속 아니, 수세에 그러니까 몰리는 거죠. 어쨌든 네, 예. 예, 그런 이제 그 공격을 예. 이스라엘 영내로 계속 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로켓을 쏘고 있죠. 이스라엘 쪽에서도 피해가 납니까? 아직은 이번에는 로켓을 쏘지만 뭐 로켓이 그렇게 초기에 막 5,000발씩 이렇게 쏘던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언돔으로 다 막아내는 수준이죠. 아, 네, 전혀 이제 거의 피해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예. 하마스 지도자들은 또 다 해외 쪽에 어디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하마스는 이제 정치국 위원이라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자금 모집과 그다음에 하마스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다 까타르에 있죠. 까타르 정부가 다 안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카타르에. 네. 그래서 까타르가 인질 협상 중재를 계속 잘하고 있는 이유가 하마스에 대한 통제력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최근에 사우디가 이란이 가자지구 전쟁의 확전을 막아준다 이란에 투자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어요. 네네. 이거 되게 이례적이네요. 이례적이죠. 상당히 이례적이었고요. 저도 이 뉴스 보도를 보고 아 사우디가 급하긴 급하구나. 왜냐하면 이 전쟁이 계속 너무 오래 가면 사우디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네. 면에서요? 왜냐하면 안보적으로도 부담스럽고 지금 저희는 가자만 보고 있는데 지금 홍해에서 난리가 났어요. 홍해? 네, 홍해를 지나는 미군 예멘 밑에 있는 그 홍해 있죠. 예.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관련된 모든 선박을 다 납포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멘 후티 반군이. 아 후티 반군이. 네. 그리고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쪽으로 계속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쏘고 있어요. 무려 1,800km 되는데도. 네네네. 근데 이제 사우디는 니네는 가만히 있냐? 우린 이렇게 하는데 요런 그런 것도 있고 아랍권에 이제 여론도 의식을 하지만 네. 후티가 잘못하면 사우디를 공격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후티가 지금 계속해서 선박을 납포하는데 이스라엘 선박 아닌 선박을 잠깐 오인해서 또 납포를 영국 배도 납포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홍해를 지나는 배를 계속 해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련된 선박이라는 건 이스라엘 선박 국적 선박을 국적 선박이거나 이스라엘 소유주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걸 어떻게 뭐 걔네들이 이제 선박을 파악해서 알 수가 있죠. 선박을 정확하게 쳐보면 이 선박의 주인은 누구고 네. 소유주는 어디고 거기에는 누가 소유주가 있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더라고요. 그거 딱 파악해서 한다고요? 네, 근데 그걸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건 정밀하게 대부분 네. 선박에 뭐 큰 선박은 뭐 펀드들도 많이 갖고 있고 뭐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사실. 없는 것 예, 같은데. 예. 예? 그런데 이제 대이스라엘의 무장 투쟁을 자기들이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예멘의 후티 반군은 사우디를 그 지속적으로 공격해 오던 그렇죠. 세력이잖아요. 예, 예.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예, 예. 부분을 제약하고 있는 네, 양상이고, 네. 그리고 이제 사우디는 그래서 미국과의 군사 뭐 그 동맹이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 양상인데 네, 네. 이 전쟁이 나니까 사우디가 대아랍권의 지도력을 발휘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후티 반군 같은 이제 근본주의자들의 어떤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죠.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 예, 예. 계속해서 이스라엘 규탄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팔레스타인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는데 사우디는 그런 입장을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티 입장에서는 배신자들이다라는 그런 이제 프레임을 걸어서 그렇죠.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만약에 아람코에 또 뭐 하나 떨어지면 네. 상당히 사우디는 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저 홍해 쪽이 이제 개발 지역이거든. 제다를 비롯해 그죠? 그렇습니다. 그쪽에 관광지도 개발하고. 근데 이란은 뭐라 그래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이란 예, 이란을 느긋하게 이제 지켜보면서 사우디가 어떻게 나오나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란은 뭐 이번에 헤즈볼라를 투입해서 헤즈볼라가 전면전을 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지금 이스라엘과 계속 교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면전에 돌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국제 정세가 괜찮은 편이다. 마지막에 헤즈볼라가 전면전을 했더라면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것이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도 이란이 좀 이렇게 자중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항모 전단 2대를 갖다 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헤즈볼라가 덤빈다면 우리 가만 안 있겠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그러나 이란은 계속해서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부대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헤즈볼라가? 아니요. 친이란 민병대가. 민병대가? 이라크나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60대 이상을 사실 공격했어요. 그게 저 이란 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란이 했다고 보는 저번에 거죠. 폭사했던 그 장군 그 예, 가셈 솔레이마니. 예. 솔레이만 네네.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인데 그 폭사시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20년에 그랬죠. 2020년에 트럼프가. 트럼프가. 네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란이 계속해서 이걸 좀 멈추면 되는데 이란은 계속해서 미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민병대를 이용해서 미군 부대를 공격하고 있고 미군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미 펜타곤은 지금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왜요? 좀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백악관이 너무 무르게 나온다. 아. 이렇게 해서는 이란을 제압하지 못한다.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럼 펜타곤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그 조치를 해야 된다. 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군사 조치를 했거든요.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란을 제어하지 못한다.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도 대선이 있고 있고. 여기서 잘못했다가 또 아니 이게 미국 내에서 아랍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정권 퇴진 운동은 아니지만 저 낙선 운동 같은 걸 시작했다 그러더라고 바이든. 바이든 낙선이요? 바이든 표 주지 말자. 어쨌든 뭐 아직 1년이 남았기 때문에 뭐 아직은 알 수 없는 것이죠. 네네. 예. 그럼 이제 이스라엘 전쟁은 이제 어떻게 앞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우리는 봐야 그래서 저는 네. 이번 주 12월 초 정도 되면 네.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원래는, 예. 그건 제 생각이고 네네. 내피셜이고요. 근데 미국이 바이든이 계속해서 시간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예. 그러니까 미국이 말리지 않아요. 그 전쟁이 자기한테 도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미국 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민주당이나 공화당 쪽에서 이번에 하마스에 대한 어떤 단호한 조치가 없으면 이런 무장 단체,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제2의 제3의 하마스, 그다음에 헤즈볼라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중동 지역에 득세하는 것은 결코 미국의 이익에 도움되지 않는다. 그다음 확실하게 이번에 하마스를 제어하고 가자 지구의 통치권을 온건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넘겨야 된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입니다. 결국 그런 하마스나 뭐 이런 데서 또 다시 옛날 뭐 미국 9.11 테러 같은 그런 일을 또 벌일 수도 있다고 생각도 아마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꼭 하마스가 아니더라도 하마스에 네. 연계하는 조직, 하마스를 지지하는 단체 이런 단체들이 또 관련될 수도 조금 있는 것이죠. 극단적이거나 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기가 9.11이라는 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잊혀졌어요 이제. 그걸 미국에서? 예.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미국 영내 통과하고 그럴 때 전만큼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에 좀 더 시간을 주면서 전쟁을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어쨌든 미국 큰형님 나 허락 받은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지금 밀고 내려가고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언제까지 시간을 주냐 무한정 줄 수 예, 없거든요. 예.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또 제가 이제 예측을 연내? 해야 되는데 뭐 길어야 한 달이다. 역시 길어야 한 달이다. 대략 한 연내 정도 남아 네. 것 같다. 네. 지금 이제 남은 그 하마스 그러니까 저 팔레스타인 영토도 지금 한 반쯤 됩니까? 아니면 반이 채 안 됩니까? 그렇죠. 절반 정도 북쪽이 절반 정도 했으니까 예. 남은 지역이 남쪽 절반 정도 남은 거죠. 절반 정도 남았는데 이스라엘 측은 이제 남쪽에 하마스 최고 지도자들이 다 숨어 들어 있다. 거기 가서 반드시 사살하겠다. 네, 그런 네, 이제 네, 네. 입장인 것이죠. 그럼 사상자는 남쪽의 인구 밀도는 더 높아졌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북쪽보다 더 지금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높아질 가능성이 그러면 높죠. 민간인 사상자 발생 가능성은 훨씬 높네. 훨씬 높죠. 높네요. 예, 인구 밀도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측에 요구하는 게 북쪽에서 했던 작전 방식으로 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과감하게 들어가서 한 10,000명 이상의 피해 사상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이 나면 안 된다. 핀포인트 방식으로
조준 사격을 하든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라고 요구는 하는데 예를 들면서 잠실 야구장에 3만 5천 명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핀포인트가 돼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죠. 이게 더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핀포인트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구는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뭐 알았다 그러고 나서 사실 그렇게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미국도 그러니까 잘 안 될 거 알면서 그냥 대외적으로 그냥 민간 희생자 없게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만 그렇습니다. 하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이스라엘도 알았다. 근데 이번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랍 쪽에서 반미 아랍권 벨트가 형성이 돼서 미국의 입지가 더 안 좋아지고 네? 예. 이제 그런 상황을 미국은 걱정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손영관 교수님이 한 달 정도라고 얘기를 하신 네, 것 같은데. 뭐 아랍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론이 안 좋죠. 사실은 뭐 좋을 리가 없고요. 지금도 뭐 벌써 이스라엘에 대한 반이스라엘 시위들이 뭐 전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도 반아랍권 사실 아랍권에서는 국민들만 반대를 하지 정부들은 그다지 신경을 안 씁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가 미국의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네.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마스를 지지하고 할 이유가 어차피 군부 아랍 국가의 군부들은 다 무슬림 형제들은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마스 같은 존재를 다 싫어합니다. 그래요. 걸프 국가도 마찬가지고. 머리 아픈 사람들이다. 네, 사우디나 이런 거 왜 그런 단체가 자국에 있으면은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문제만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단체를 다 싫어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아랍권 여론은 당연히 안 좋죠. 반이스라엘이고 친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이 오래 가면 그 반이스라엘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르단이나 이집트는 빨리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국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취할 조치가 없잖아요. 그게 왕조든 뭐 선출 정권이든 간에 하마스 같은 이제 세력들은 사실 이렇게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비제도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네네. 근데 저게 계속돼서 막 동정 여론이 나고 그러면 야, 너희들은 뭐 하는 거니? 같은 민족인데 뭐 이렇게. 그렇죠. 전 세계 이제 아랍 여권 자체 이 여론 자체가 네. 왜 아랍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팔레스타인 우리의 같은 무슬림이고 우리 형제들이 저렇게 탄압받는데 왜 각국 정부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비난에 휩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참 애매하네요. 그 전쟁이 끝나면 다시 이제 가자 지구가 원상 복귀되면 그 사이에 토착돼 있는 하마스는 다시 나올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전쟁? 그러니까 이제 가자 지구를? 포스트 하마스 얘기를 계속 하는데 미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미국은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물론 올해 아라파트였고 지금은 마흐무드 아바스죠. 수반이고 물론 부패하고 부정하고 능력이 없는 건 맞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 현재로서는. 그걸 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다시 점령해서 통치할 수도 없고요. 뭐 이집트나 다른 제3국이 들어와서 통치했으면 좋겠는데 이집트는 그걸 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아랍 국가들이 어떻게 거기를 공동으로 관리한다.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결국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밖에 없는데 미국은 강력히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타냐후는 지금 답을 주지 않고 있어요. 정확하게. 왜? 거기 답을 주면 자기 연정에 있는 구구파들이 반대해서 연정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답을 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요구를 따라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거기를 뭐 이렇게 약간 간접적으로라도 좀 관리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재점령할 필요가 없죠. 굳이? 왜냐하면 네. 그거 230만 되는 가자 주민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럼 왜 자기가 들어가서 그 어려운 일을 하겠어요? 그냥 차라리 그냥 좀 마거만 네. 놓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극우파들은 그걸 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그것을 나타냐후도 사실 원하지 않고 있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비난에 당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그거는 지금 처음부터 재점령을 안 된다고 이미 얼음장을 놨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가자 지구를 재점령해서 통치한다 안 되고요.
정권을 이양하는데 필요한 어느 정도 뭐 한두 달 이 정도 치안을 봐주기 위해서 머물 수는 있지만 뭐 6개월, 1년 그거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 분들은 거길 좀 떠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나요? 가자지고요. 네. 떠나고 싶지만 사실 갈 데가 없죠. 안 받아주는데. 뭐. 네. 그럼 보트 피플 돼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나라로 가면 이제 뭐 시민권을 얻든지 아니 뭐 그것이 있어야. 아니 이제 거기서 유일하게 저 바다 외에는 나갈 수 있는 통로라는 게 이집트 그렇죠. 라파 국경. 라파 국경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집트가 안 받으니까. 그렇죠. 어디 나갈 데가 없다니까. 나가려면 비자를 받고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집트 정부 허가를 받아서 나갈 수 있고요. 이스라엘 쪽도 나올 수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국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예. 아유, 빨리 좀 맨날 뭐 의미 없이 하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빨리 좀 끝나야 되는데 끝날. 근데 걱정이 뭐냐면은 2년 전이 아니라 작년 3월쯤에도 뭐 그때는 선영혁 교수님 그쪽 지역 전공이 아니라서 못 모셨지만 그쪽 지역 전공하시는 분들 다 모셔가지고 전쟁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디 한 달입니다. 지역이요? 한 달.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한 달입니다. 한 달 우크라이나. 그랬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2년 다 돼가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거 뭐 우크라이나 한 달, 두 달 했는데 이렇게 갔는데 가자지구도 마찬가지지 않냐. 근데 가자지구는 일단 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마스라는 단체이기 때문에 일단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역량, 그다음 물량, 무기 이런 거 여러 차원에서 국가랑은 비교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 미국이 그렇게 오래까지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그렇게 오래까지 끌고 갔다가는 미국의 정말 안 좋은 영향 그리고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이제 미국을 비난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면 사실상 이스라엘이 만약 한 6개월 정도 간다. 그러면 사실상 완전히 정리를 하고 그냥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만큼 시간을 주어진다면.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만약에 시간을 준다면 6개월 정도면 저는 충분히 다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하마스를? 예.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줄리 만무하다는 겁니다. 예. 확전될 가능성은 없어요. 아랍 전체로 이란이라든지 터키. 레바논에는 헤즈볼라밖에 없습니다. 헤즈볼라가 지금 한 2달을 전쟁을 했는데 아직 확전 안 하고 있고 유일한 확전 가능성은 헤즈볼라였는데 헤즈볼라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도 아직 뭐 확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뭐 완전히 없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만약 확전이 된다면 제일 키 포인트는 이스라엘이 민간인에 대한 사상자를 많이 내는 거 뭐 그런 것이 제일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자극을 할 수가 있죠.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갑자기 급증하게 되면 헤즈볼라가 좀 더 뛰어들 명분이 생기니까.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뭐 꼭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결국 헤즈볼라하고 이란이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란이 헤즈볼라를 투입하려고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강력히 지금 거기를 방어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시그널은 분명했거든. 시그널은 분명했으면 신호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걸 거부하고 들어갔을 때는 결국 미국과 처벌지게 되고 그쵸.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 미국과 굳이 충돌하겠냐. 하마스를 살리겠다고 미국과 충돌을 한다? 요걸 조금 이제 다른 경우. 예. 네네네네. 야, 근데 200만 명이나 되니까 그게 참 그죠? 팔레스타인에 가자지구에. 그렇죠. 230만 명. 230만 명이면 우리나라 도시로 어디여도 그게 부산보다는 좀 작고. 대구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 여튼 이제 전쟁은 오늘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다시 이제 좀 재개가 좀 됐고 요거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무조건 이제 하마스 지도부들 다 날린다 이제 조직 와해시킨다 요 목표를 하고 있는 네. 상황. 지금 해외 조직도 날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사드가 암살도 한다고 그러는 거.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린 반드시 찾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 지도자들. 카타르에 있는 지도자들도 날리겠다 그랬습니다. 해외 가서? 그렇죠. 네. 옛날에 그렇게 했죠. 두바이에서 하마스 한 사람 호텔에서 암살했다가 두바이하고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었죠. 이스라엘 두바이. 예.
남의 나라 영토에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겠다는 반드시 거예요? 복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모사드. 예. 그렇게 되면 진짜 또 예를 들어 지도부 중에 뭐 한 명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뭐 결사항전하겠다 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시 뭐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한 5년 후에 그렇게 되면 다시 전쟁이 반드시 또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이고 이거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날 기미는 지금 현재는 찾아보기 그래서 어려운 미국이 빨리 끝내야 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제어를 하고 더 이상 하지 마라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냐 휴전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데 바이든이 지금 시간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건 전쟁이 안 끝나죠. 네네네. 네. 미국이 결심이 제일 중요하다 네. 현재로서는. 네. 이렇게 현재 상황 좀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네. 이야기 해주신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의 성일광 교수님, 성일광 연구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좀 좋은 얘기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엔 좀 그렇게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네, 여기서 네.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